MG 새마을금고보험을 만나면 내 아이가 득, 내 가족이 득, 내 노후가 득, 내 안전이 득, MG 새마을금고보험으로 모두 가득, 모두 가득 행복한 행복 가득 MG 새마을금고보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BN 뉴스입니다. 질병관리본부가 파악한 서천군 신천지 교육생 명단 40명 중 31명이 신천지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천군은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하고 있음에도 신천지와 관련 없는 31명에게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전화를 받지 않자 경찰에 조사 의뢰를 하겠다며 애꿎은 주민에게 엄포를 넣는 등 어처구니 없는 방역 행정을 보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질병관리본부와 충남도, 서천군을 통해 밝혀진 신천지 교육생은 총 40명. 그러나 관내 신천지 교회 관계자에 따르면 교육생 40명 중 31명이 신천지와 관련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천지 성도들 명단을 정부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천지 성도뿐만이 아니라 신천지에서 교육하는 선교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있는 수강생이라고 부릅니다. 거기에 있는 명단들까지 다 요구하게 되었고, 거기에는 신천지를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서천군이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제대로 된 전수조사를 하기는커녕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애꿎은 주민에게 경찰에 조사 의뢰를 하겠다는 엄포를 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금들은 내가 전화 한 통 안 받는다고 경찰에 수사 의뢰가 있다고 문자 보내고, 왜 지금 이 어려운 난국에 공무원들은 상황실에 전화도 안 받습니까? 이게 무슨 상황실입니까? B씨가 문제의 신천지 교육생 명단 출처를 서천군에 추궁하자 서천군은 충남도는 질병관리본부에서 파악한 명단이라고 밝혔습니다. B씨의 경우 축구 친목 경기를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 그중 한 명이 신천지 신도였고 해당 신도가 B씨의 이름을 신천지 명단에 넘겼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허술하게 이름이 들어간 명단임에도 불구하고 서천군은 충남도에서 내려온 지침을 거스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어느 분이 지고 아니고는 저희는 그 당사자들 얘기만 듣고는 저희는 알 수가 없는 거고, 일단은 저희는 우리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그걸 임의로 할 수는 없고요. 이러한 피해 사례는 B씨 자신뿐만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또 내가 아는 다른 지인이 똑같은 전화를 해. 난 신천지 신도가 아닌데 전화가 온다. 난 신천지의 신자는 모른다. 지금도 신천지와 관련 없는 주민들이 전수조사를 받고 있음에도 군은 잘못 기재된 교육생 명단을 바로잡기는커녕 피해를 입은 사람을 위한 보상도 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서천주민자치참여연대는 지난 5일 신천지 종교 관련 코로나19 행정을 주관하는 부서장 및 책임자 등에 대해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서천경찰서에 형사고발 조치를 취했습니다. SBN 뉴스 신혜지입니다. 충남도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을 전개합니다. 양순조 충남지사는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목표로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 동참과 마스크 부족 문제에 맞선 공동체 정신 발휘를 당부했습니다. 이용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양 지사는 지난 9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대응 상황과 도민 협조 요청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먼저 도내 확진자 발생 현황과 접촉자 관리, 앞으로의 대응 계획 등을 설명했습니다. 충남도에 따르면 도내 확진자는 총 102명, 확진 환자와 접촉한 사람은 총 1,681명, 자가격리자는 874명입니다. 양 지사는 확진자 수가 소강세에 있는 만큼 행정적 조치뿐만 아니라 도민들의 협조와 동참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우선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하면서 모임과 외출을 자제하고 밀집도가 높은 장소를 피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다행히도 확진자 수가 소강세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기가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 가능한 모임과 외출 등을 자제해 주시고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출근 및 외출을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닫힌 공간에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장소나 행사에 유의해야 합니다. 충남도는 도민에게 마스크 낭비 방지 및 감염 차단을 극대화하기 위해 정부의 마스크 사용 지침을 준수하고 올바른 마스크 사용법을 통해 상황에 대응하기를 촉구했습니다. 공동체 정신을 발휘해서 마스크 부족 현상에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보다는 남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올바른 마스크 사용법을 숙지하여 마스크의 부족에 대응하고 감염 차단을 위해 함께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양 지사는 마지막으로 종교단체와 학원 등에 대해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지난 천안 댄스 강사 워크숍, 우리 동네 체육관 강습, 월드 JNK 피트니스 헬스장에서의 집단 감염 사례를 언급하며 밀집도가 높고 폐쇄된 공간 방문 및 모임 자제를 강조했습니다. 종교단체와 학원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공동체와 연대의 정신을 발휘해서 자발적으로 이를 중단해 주시거나 온라인을 통한 방법을 강구해 줄 것을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한편 도는 4명이 양선 판정을 받은 월드 JNK 피트니스 헬스장과 관련해서 전 회원에게 증상이 있을 시 보건소 방문을 안내하는 문자를 발송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SBN 뉴스 이용재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지난 6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양순도 충남지사는 9일 기자회견을 열고 220만 도민의 감사 인사를 전하며 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이끌어 도민의 자존심을 지켜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양 지사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금요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양 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충남 혁신도시 지정 법적 근거인 균특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그동안의 노력과 앞으로의 계획 등을 보고했습니다.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회의원이던 시절인 2018년 1월 제가 혁신도시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후 2018년 7월 홍문표 의원님께서 혁신도시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같은 해 10월 충남도의회에서 혁신도시 지정 촉구를 건의했습니다. 또 국회 토론회 개최, 대통령에 대한 건의, 충청 4개 시도 공동건의문 채택, 충남지방정부회의 공동건의문 채택, 범도민 서명운동 전개, 국가균형발전위원장, 국토부 장관 면담 건의, 혁신도시 유치 범도민 추진위 발대, 홍문표, 박범계, 김종민 의원 개정안 발의 등 추진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양 지사는 함께 애쓴 220만 도민과 범도민 추진위원회, 심의 의결해준 국회의원, 그리고 힘을 모아준 도의회 의원과 도공직자 등에 대한 감사 인사도 전했습니다. 이어 그는 모두의 노력으로 지난달 2월 20일에 국회 산자위 전체 회의에 통과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균특법 개정안 통과로 수도권과 지역 간의 불균형을 바로잡는 길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지금 수도권의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50%가 살고 있습니다. 상위 1000대 기업 본사의 74%가 수도권에 있습니다. 지역은 갈수록 저출산과 양극화 그리고 고령화의 위기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지역은 고르게 발전해야 하고 국민은 함께 잘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정부의 국정 목표이자 대한민국이 나아갈 길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양 지사는 충남이 균형발전 시대를 선도하고 완성해 나가 도민의 자존심을 지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 균형발전 시대, 충남이 선도하고 충남이 완성해 나갔다는 다짐을 이 자리에 다시 한번 분명하게 천명합니다. 도민 여러분의 열망과 염원 그리고 자존심을 지켜내겠습니다. SBN 뉴스 신혜지입니다.
코로나 확산 차단을 위해 충남도가 도내 야외 관광지를 대상으로 드론 방역에 나섰습니다. 도는 지난 9일 도내 7개 시군 야외 관광지 13개소에 드론을 활용한 항공 방역을 추진했습니다. 이를 위해 도는 시군 영상회의를 열어 방역 시 소독약이 인체에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통행이 적은 월요일에 방역 활동을 펼치기로 협의했습니다. 드론 방역은 약품을 탑재한 드론이 공중에서 약품을 살포하기 때문에 넓은 면적을 단시간에 소독할 수 있어 외부 방역에 효율적입니다. 각 시군은 방역 소독제를 지원했으며 충남 무인항공교육원, 드론 아카데미, 선문 드론 교육원, 한길 측량설계, 뚜루뚜, SDH 드론 아카데미, 충청 무인항공 등 드론 교육장들은 드론 조종 자원봉사를 실시했습니다. 지난해 충남 지역에서 49초의 한 건꼴로 119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충남 소방본부는 지난 8일 지난해 119 신고 접수 결과를 분석 발표했습니다. 이는 2018년 62만 947건보다 3.7% 증가한 수치입니다. 신고 유형을 보면 구급 신고가 12만 4,973건으로 가장 많았고 구조 신고 3만 3,667건, 화재 신고 2만 7,928건, 의료 상담 3만 8,684건, 기타 41만 8,855건 등입니다. 화재, 구조, 구급 신고를 시간 단위로 환산해 보면 화재 신고는 18분에 1건, 구조 신고는 15분에 1건, 구급 신고는 4분에 1건씩 접수됐습니다. 월별 현황을 보면 가장 많은 신고가 접수된 달은 8월과 9월로 각 72,215건, 7930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태풍과 집중호우로 인해 신고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요일별로는 토요일, 시간대별로는 오후 1시에서 2시 사이 가장 많은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도민 100명당 평균 신고 건수는 30건으로 31건인 제주도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치를 나타냈습니다. 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소방관을 기다리는 도민에겐 신속하고 정확한 출동만이 최선이다라며 상황요원의 역량 강화를 통해 가장 빠르게 달려가는 119가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전국적인 코로나 확산으로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개원이 22일까지 연기되자 충남 서천군이 맞벌이나 자영업, 질병 등 자녀를 보육하기 힘든 학부모를 위해 긴급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긴급 돌봄이 필요한 가정을 위해 교사들은 당번제 또는 정상근무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관내 긴급 돌봄 서비스가 어떻게 제공되고 있는지, 또 부족한 점은 무엇인지 김서희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서천군은 지난 9일 전국 어린이집 휴원이 연장됨에 따라 이달 22일까지 긴급 보육 서비스를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확산 현상이 소강되지 않고 계속 지금 확대되는 추세로서 우리 서천군도 3월 22일까지 연장하는 걸로 했습니다. 긴급 돌봄 시설 어린이집 23개소, 지역아동센터 11개소 등 돌봄 시설을 40개소에 대해서 매일매일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고 긴급 돌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일정 시간 동안 자녀를 보살피기 힘든 맞벌이 가정과 자영업자, 질환을 앓고 있는 학부모 등의 긴급한 돌봄 수요에 대처하기로 했다며 가정보육이 불가능한 학부모들의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어린이집 22개소, 아동복지센터 11개소, 돌봄센터 3개소 등 총 40개소의 원아수는 1,231명. 그중 긴급 돌봄을 이용하는 아동은 지난 9일 기준 142명으로 약 11.5%입니다. 특히 군은 코로나 차단을 위해서 돌봄시설 이용 아동과 친인척 등 이동 경로에 대해 구체적인 모니터링을 매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매일매일 이런 긴급 돌봄 아동에 대해서 그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특히 가정에서 친인척이 방문했는지, 방문했으면 혹시 어느 지역에서 왔는지, 또는 가족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지 등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서천군 긴급 돌봄 시설 중 한 곳인 기림 어린이집 원장은
지난달 26일 군청 지원으로 방역 전문업체에서 방역을 마친 상태며 그 외에도 매일 소독기를 이용해 실내외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보육 공백을 없애기 위해 급식과 간식 제공, 교사 출근은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어린아이들과 마주하는 교사가 사용할 수 있는 마스크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실정입니다. 시설에서 충분히 쓸 수 있는 거는 조금 부족하고요. 부족한 것은 저희가 구입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고요. 아이들 지금 그 마스크가 지원이 됐는데 좀 넉넉하게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교사들 그 일회용 그 마스크를 지원해 주셨는데 지금 매일매일 교사들이 이거를 갈아서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조금 더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긴급 돌봄 서비스를 운영해 보육 공백을 최소화하는 만큼 그에 따른 정부의 넉넉한 지원도 필요해 보입니다. SBN 뉴스 김서희입니다. 충남 서천군이 농어촌 인구 유지와 낙후 지역 개선을 위해 농식품부 주관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을 348억 원 규모로 추진 중입니다. 서천군에서 추진됐던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 중 역대 가장 큰 비용이 투자될 예정인 가운데 군 관계자는 기초 인프라 설비, 지역 개발로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공동체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업 내용과 진행 상황을 이용재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이번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에 투입될 비용은 총 348억 원으로 군에서 추진됐던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 중 가장 큰 규모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사업은 17개 지구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현재 농촌 중심지 사업을 비롯한 기초 거점 육성과 공공임대주택, 마을 만들기 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은 이제 큰 사업 중에 이제 서천읍 농촌 중심지는 지금 기본계획 용역 지금 발주 중에 있고요. 그리고 판교하고 화양 기초거점 육성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실시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 착공 예정입니다. 가장 규모가 큰 서천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신규 5개년 사업으로 올해 안에 기본계획 수립을 목표로 발주 중에 있으며 180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추진 2년차를 맞은 판교면과 화양면 대상 기초생활거점 육성 사업은 각 40억 원이 투입돼 올해 본격적인 착공이 시작됩니다. 올해부터 지자체로 이양된 마을 만들기 사업은 2022년 신규 사업 발굴을 위해 미리 12개 마을에서 신청을 받아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판교면 등골이, 한산면 동산리, 기산면 두북리, 내동리 등 일원에서 각 5억에서 10억 원이 투입돼 지속 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마을을 만들기 위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올해 이제 신청한 12개 마을에 대해서 주민 교육을 하고 거기서 이제 서천군에서 이제 자체 마을 만들기 사업하고 충남형 마을 만들기 갈 대상 마을을 지금 선정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 밖에 비인면 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55억, 농촌형 공공임대주택에 23억, 서천군 시군 역량 강화 사업에 2억이 각각 투입될 예정입니다. SBN 뉴스 이용재입니다. 서천군은 코로나19의 유입과 확산을 방지하고 대중교통 이용자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군은 지난 9일부터 순차적으로 버스터미널과 장학역, 서천역, 판교역에 각 한 대씩 총 4대의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열화상 카메라는 보행자들의 체온을 측정해 37.5도 이상인 사람이 발견되면 경보음이 울리며 해당 보행자는 체온을 재측정하고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보건소 선별진료소나 서해병원 선별진료소에서 정밀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라고 서천군은 밝혔습니다. 군은 코로나19가 종료될 때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열화상 카메라를 운영할 계획이라며 버스터미널과 기차역을 이용하는 모든 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습니다. 충남 서천군이 고령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어르신들의 자발적인 면허 반납 참여를 독려한다고 전했습니다. 군은 3월부터 만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운전면허 자진 반납 지원 사업을 시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진 반납을 희망하는 고령 운전자는 서천경찰서 민원실로 방문해 면허증을 반납하고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반납이 완료되면 서천사랑 상품권 1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1, 2월에 반납한 경우에도 서천경찰서 민원실에서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면 소급 지원이 가능합니다. 한편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3월부터 운전면허 자진 반납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시행했습니다. 개정된 시행규칙에는 진술서 작성 절차를 생략하고 결정 통지서를 현장에서 교부해 즉시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서천군과 서천경찰서는 고령 운전자가 한 번의 방문으로 반납 신청과 지원이 가능하도록 민원 편의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계속해서 지역의 소식을 김서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천소방서는 지난 9일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출동 및 대응을 위해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 차량 등 소방활동 방해 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승용차 8만 원, 승합차 9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며 불법 주정차 행위는 나와 이웃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준다는 점을 명심하고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소방차량 출동과 진입에 어려움이 없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판교면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7일 판교 전통시장, 버스 승강장 등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살균 소독을 실시하고 쓰레기를 수거하며 환경정화 자원봉사를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충남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했다며 주민을 대상으로 개인 예방수칙을 홍보하는 등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 지역을 위해 서천군 환경보호과 직원들이 지난 6일 성금 76만 원을 대구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모든 국민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직원들과 뜻을 모아 성금을 기부하게 됐다며 제일 큰 피해를 보고 있는 대구 지역은 물론 모든 지역에서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진정되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SBN 뉴스 김서희입니다. 이상으로 SBN 뉴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